안녕하세요. 잠수함연구소장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가 경랑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수중 잠수함 세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일어난 주변국 잠수함 이슈들을 살펴보고 올해 2025년 전망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잠수함에는 주목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대만 해협에서 중국 진급 전략 핵잠수함이 부상 항해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은밀하게 기동해야 할 SSBN이 노출된 것은 기계적 결함이 있거나 작전 운용상 미숙함이라는 등 중국 잠수함의 굴욕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24년 9월 27일 우한 소재 우창조선소 부두에서 중국 핵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언론의 중국 잠수함에 대한 보도는 사실관계보다는 중국산을 평가절하하거나 사고 소식에 쾌감을 느끼는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만 해협에 부상한 중국 전략 핵 잠수함은 중국 영해로 항해했고 기계적 결함도 관측되지 않았기에 중국 잠수함의 굴욕이라고 할 만한 정황은 없습니다. 또 우창 조선소에서 침몰한 중국 핵 잠수함은 인양한 정황은 있으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가라앉은 자체보다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로 이 잠수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로가 있는 디젤 잠수함이란 점입니다. 그 원자로는 킬로와트급 극소형 보조 원자로로 잠수함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계속 잠수함 기술 발전에 투자하면서 뭔가 새로운 잠수함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19일 중국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에 공개한 신형 스텔스 잠수함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디젤 잠수함 039급은 송급과 위안급이 있고 위안급에도 5가지 형이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신형 스텔스 잠수함이 039C형으로 그중 가장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잠수함 척수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신형 잠수함 개발에도 지속 추진할 것이 확실해 보이므로 중국의 잠수함에 대한 실체 위주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 현시에 잠수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 함대의 키로급 잠수함들이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항에 러시아 야센 M급 잠수함이 입항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번 러시아 잠수함의 쿠바 입항을 매우 심각하게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공격용 무기 지원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러시아는 미국과 인접한 동맹국인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활용하여 유사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잠수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에서도 러시아는 SSBN의 척수를 기존 6척에서 2배인 12척으로 확대해서 건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취역한 것으로 알려진 보레이급은 7척인데 그중 5척이 태평양 함대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이후 태평양에서 미국에 비해 열세였던 핵 전력을 SSBN을 통해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해양력을 현시하는데 잠수함을 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러시아 군사력에 우리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참전으로 인해 북러 간 군사력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되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 잠수함 기술 협력도 예상되고 있기에 이제는 러시아 잠수함 전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2015년 수중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해거래, 잠수함 개조 등 군사 도발의 중점을 수중에 두고 끊임없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은 이전 10년 가운데 수중 도발이 가장 미미했던 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24년 중에는 1월 28일 수중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외에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만한 수중 도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수중 무기 개발이나 시험도 없었고 23년 9월 진수한 김군옥 영웅함에 과시할 만한 후속 전력화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수중 핵 전력 개발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뮤엘 파파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민간 연구 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2024년 11월 19일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잠수함 기술을 받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잠수함 건조 산업 기반이 없는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키로급 또는 라다급 디젤 잠수함의 직도입 또는 기술 제휴 생산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북러 간 잠수함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북한 항에 입항을 하고 북한 잠수함 요원들이 블라디보스톡 잠수함을 방문하고 연합훈련도 시행함으로써 북러 간 군사협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러 간 잠수함 기술 협력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출범하여 북한 핵에 대응한 미국의 핵 운용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한국이 확신하기 위해서 미국의 SSBN을 한국에 기항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전략 잠수함 켄터키함이 2023년 7월 18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이는 미국 SSBN이 4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SSBN의 한국 기항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 공약을 증명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단으로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SSBN 외에도 지난 24년 9월 28일 버몬트함이 부산에 입항하는 등 미국 SSN도 꾸준히 한국에 입항하면서 한미 안보 공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은 한국은 탄핵 정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한미 간 워싱턴 선언 내용이 지속될지 아니면 조정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이전부터 취해왔던 역외 균형 이론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의 잠수함들이 그 이론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올해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 정세가 요동침과 동시에 수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장이었습니다.